네, 양봉의 새벽 브리핑입니다. 지금 토스 이슈가 굉장히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. 블라인드죠. 네, 블라인드에 토스뱅크가 왜 위험한지 설명해 줄게라는 글이 올라왔는데, 일단 이제 뱅크런 관련된 이슈가 다시 한 번 더 나오고 있어요. 지금 굉장히 민감하죠. 금융주들이 굉장히 민감한 상황에서 특히 인터넷 은행인 이 토스뱅크에 대한 이런 블라인드의 악의적인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뭐 악의적이라고 했지만 일단 사실이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악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또 사실일 수도 있겠죠.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 지금 토스뱅크의 논란이 되었던 게 연 3.5% 선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출시를 했는데 이 선이자를 받는 상품을 출시한 이유가 현재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는 이런 논리가 이제 나왔다는 겁니다. 근데 토스뱅크를 포함한 인터넷 은행의 재무 관련된 이슈들은 뭐 꾸준히 시장에서 제시가 되었습니다. 뭐 논란되는 이슈들 한테 보면은 근데 유동성 관리 지표면에서 굉장히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유동성 자산 비율이 토스가 굉장히 이제 높더라 이런 내용이 있고요. 토스가 굉장히 높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체액이 급등을 하고 있다. 인터넷은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대출을 좀 쉽게 해주는 경향도 있죠. 왜냐면은 기존에 시장을 점유하고 있던 5대 은행의 고객들을 뺏어와야 되기 때문에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적금에 대한 이자율도 조금 높고 특히 대출을 좀 편하게 해주는 그런 상품들을 많이 내놨습니다. 저도 이제 뭐 카카오 에서 한번 예전에 대출을 받았는데 쉽게 나오더라고요. 그런 것처럼 인터넷 은행들의 이런 좀 연체액들이 현재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토스뱅크를 뜯어보니까 유동성 관리가 그렇게 쉽지 않다. 특히 이 자기 자본 비율 제가 최근에 2022년도 은행 스테이스 테스트 결과 올려드렸잖아요. 여기서 이 자기 자본 비율 중에서 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유동성 자금이 높은 크레딧 스위스랑 현재 도이치뱅크가 가장 높았는데 이 두 개가 지금 터졌잖아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토스 자기 자본 비율도 낮은 상황에서 유동성 자산이 너무 높다. 이거 크레딧 스위스랑 도이치뱅크랑 똑같이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이 블라인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저는 좀 반반인 것 같아요. 일단은 이 블라인드라는 것 자체가 뭐 물론 인증을 해야 들어갈 수 있지만은 뭐 사실은 뭐 토스뿐만 아니라 지금 국내 증시의 모든 인터넷 은행과 뭐 다른 은행들 대출 사양 제가 계속 올려드리고 있잖아요. 좋지 않은 상황이다.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슈가 과연 시장에서 대두화될 때 과연 인터넷 은행들이 토스를 포함해서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솔직히 말씀드려서. 그래서 어차피 기존에 나와있던 뉴스가 현재 최근에 SB 파이낸셜 그리고 뭐 크레딧 스위스, 도이치뱅크로 인해서 약간 재부각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토스의 자본금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. 네, 토스의 자본금이 굉장히 높고 특히 최근에 2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성공했죠. 그렇기 때문에 자본금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런 리스크적인 뉴스들이 그리고 이게 내용 자체가 선이자 떼는 것 때문에 자본금이 부족해서 토스가 이런 상품을 좀 무리하게 내놓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반반인 것 같습니다. 근데 그리고 이제 좀 재밌는 점이 최근에 토스에서 좀 이슈가 많았잖아요. 이 직원들이 토스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. 지금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블라인드에서 이미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왔어요. 네 그렇기 때문에 악의적인 좀 안 좋은 내용들을 추려서 마치 공매도 리포트인 것처럼 시장에 던졌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반반인 것 같습니다. 사실은 크레딧 스위스, 도이치뱅크, 뭐 SB 파이낸셜 그룹 전부 다 망하기 전까지는 뭐 이렇게 이슈 나기 전까지는 재무제표 좋다, 현금 자산성, 유동성 자금 풍부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터지고 난 다음에야 이제 그게 재부각됐잖아요.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. 그 세 개 그룹주들이 뭐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 뭐 다 이제 이렇게 뉴스가 조금씩 흘러나왔습니다. 뭐 인터넷 은행도 마찬가지처럼 뭐 크레딧 스위스도 뭐 3년 됐어요. 그런 재무성 이슈가 나온 지는 도이치뱅크도 오래됐고 근데 터질 줄은 몰랐죠. 터지고 나서야 우리가 정말 위험했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것처럼 다만 제가 50대 50이라고 했지만은 이런 이슈가 나오는 거는 그 주식, 업종, 시장에 굉장히 안 좋은 이슈입니다. 네. 이런 내부 고발로 이게 비춰질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내부 고발이기 때문에 생각해보세요. 요새 여러분들 이 스마트폰으로 예전에는 은행 막 달려가가지고 돈을 뽑아왔잖아요. 근데 요새는 스마트폰으로 다 인출해버립니다. 사람들이 무서우면은
스마트폰으로 이 은행에서 이 은행으로 보내는데 1분도 안 걸려요. 1분이 뭐야 10초도 안 걸립니다. 그렇기 때문에 최근 뱅크런 이슈가 빠르게 확대될 수 있는 것도 이런 은행들 간의 이체관이 굉장히 쉽게 되기 때문이에요. 만약에 이런 뉴스들을 본 투자자들이 예금 적금한 사람들이 야 토스 뱅크런 터진다고? 야 그럼 나 빨리 계약 해지하고 5대0 은행으로 다시 넣을래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확실히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다. 다만 이게 터지려고 하면은 조금 더 뉴스가 불거져야 되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뭐 8대 7대2 정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게 실제로 저는 이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. 우리나라가 만약에 제2의 금융권 리스크가 터진다면은 어디서 터지냐? 그냥 그 증권사, 캐피탈, 저축은행에서 터지는 거다. 근데 지금 사실은 인터넷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토스 같은 경우는 1금융권이긴 하지만은 이거를 인터넷 은행으로 이거 은행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저축은행으로 봐야 될지가 조금 애매한 관계라 이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5대5란 거면 터질 수도 있어요. 터질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근거로 삼기에는 재료가 조금 낮다. 그리고 그 근거로 삼는 재료가 선의자 이슈 때문이라는 건 더더욱 말이 안 된다. 차라리 내부적으로 뭔가 뭐 재무 건전성을 파악했는데 이게 너무 심각하다. 뭐 아니면 공고가 뭐 내려진다던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 건데 지금 그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만은 지금 인터넷이 시끌시끌하다는 거 이거 자체만으로도 이미 악재입니다. 이미 악재이기 때문에 토스의 예금을 가지신 분들은 또 뉴스 때문에 스트레스 받겠죠. 내가 예금 이거 뭐 넣어놨는데 이거 뱅크런 터진다고 우리나라 지금 5천만 원밖에 보호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거야? 이런 것들 때문에 이슈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좀 지켜보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겠습니다. 뭐 그냥 이게 이자를 지금 주는 상품이 아니라면은 네 우리나라의 금융권을 믿을 수 있을까? 약간 그런 생각도 들어요. 네. 사실은 인터넷 은행이 우리나라가 통과가 된 것 자체부터고 사실 이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날림으로 통과가 됐죠. 법이 규제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그냥 통과부터 시켜놓고 법을 만들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구멍도 몇 개가 나올 수 있다는 점 좀 잘 체크를 하셨으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뉴스 이슈 나오면 꾸준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